안녕하세요. 돈포네러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베링거인계라는 동물약품에 근무하는 강기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경제적 피해,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양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ROI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백신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혼자 합니다. 매번 김정일 수사를 같이 했는데 오늘 혼자서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농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질병별 피해는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코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그다음에 흉마폐렴, PRRS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꼭 이거 하나만 해봤으면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자동차 폐사율이나 기타 등등 많은 걸 하면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농장의 자동차 폐사율은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농장에서 꼭 해봤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장에서 경제적 피해를 알아보려 할 때 꼭 모니터링 해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증체 지연에 대한 출하 일령 지연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돈사, 육성사 폐사율. 세 번째는 사료 효율인데 제가 일반 농장 갔을 때 사료 효율까지 측정하는 농장들은 거의 못 봤어요. 측정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 농장의 사료 요구율 이 정도만 측정을 하지 자돈사의 사료 효율, 비육돈의 사료 효율까지 측정하지 못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 증체 지연에 따른 출하 일령 지연, 그 다음에 자돈 육산 폐사율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큼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돈사 증체 지연이에요. 보통 농장에서 출하 일령 지연이라고 하면 출하 일령이 며칠이라 알 수 있는데 자돈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일령이나 80일령의 전출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 일령 지연을 모니터하기가 좀 어렵고 70일령 30kg 목표 관리로 진행을 해서 이게 이제 20kg 전출 시 마이너스 1kg가 되기 때문에 이 체중이 얼마에 따라서 이 증체 지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령을 30kg 목표로 농장에서 목표를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kg 전출 시 마이너스 1kg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당 1787원의 사료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모돈 200두루 기준으로 하면 이 주간 120두 이용한다고 하면 매주 한 21만 4,468원의 추가 사료비가 발생이 되고요. 만약 보통 70일령에 30kg 전출하는데 이번 주에 70일령에 25kg 전출했다 그러면 대략 사료비는 1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주 발생된다 그러면 연간 5,500만 원의 추가 사료비가 지출이 됩니다. 농장에서는 생각보다 폐사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 이 증체 지연에 대한 사료비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실제 뒤에 페이지에서 폐사율과 증체 지연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사율이죠. 평균 이제 자돈사에서 7주령에 49일령에 폐사된다고 가정하면 이 포유자돈 원가 7만 원, 그다음에 사료비를 2만 7천 원으로 가정했을 때 자돈 한 마리가 폐사하면 9만 7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요. 모돈 200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농장 자돈사 폐사율은 2에서 3% 가져가는데 이 가정에서는 3% 정도라고 보고요. 1% 정도 더 증가하면 농장에서는 11만 6,400원 정도 발생이 된다 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농장보다 자돈사 폐사율이 다른 농장은 3% 나는데 우리 농장은 6% 정도 발생된다. 그러면 연에 1,800만 원 정도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자돈 1kg의 손실과 결국 폐사율 2% 손실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내 농장의 자동차 폐사율이 4% 증가했다, 8% 증가했다 하면 굉장히 많이 죽어서 큰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농장에선 내 전출 체중이 원래 30kg였는데 28kg였다, 26kg였다에 대한 체감은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71년 기준으로 자동 증체 1kg의 손실이 결국 폐사율 2%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돈 증체 손실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지금 사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자돈 증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출하일령 지연입니다. 이제 목표는 일단 160일로 잡았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일반 농장들이 160일령에 출하하지 못하지만 목표는 높게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160일령 목표를 해서 모돈 200두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동안 출하가 지연된다 그러면 주당 17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되고요. 2주가 지연된다면 350만 원 추가 사료비가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그 사료비가 많이 오르면서 사료 품질이 떨어지고 나서 출하일령이 지연이 됐잖아요. 200두 농장에서 일주일간 출하 지연된다면 매주 170만 원의 손해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성사 폐사율입니다. 육성사 폐사율 같은 경우에는 16주령, 대략 평균적으로 가운데 111령에 폐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30kg 자동 구입가 20만 원과 사료비 48,000원을 포함해서 한 마리가 폐사하면 24만 8천 원의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보면 되고요. 육성사 폐사율 목표를 3%를 했을 때 4% 정도 폐사난다라고 하면 주에 29만 7,600원 정도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육성사 폐사율과 또 출하일령 지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또 해봤거든요. 실제 일주일간 증체 지연은 폐사율 6% 증가분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간 증체 지연이 되면 폐사율 12% 폐사 증가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증체 지연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폐사율은 잘 모니터링 하시는데 내 돼지가 죽기 때문에, 근데 증체 지연은 잘 모니터링 갖고 계시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별로 내 농장의 출하일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서 이런 출하 지연에 대한 이 사료비를 줄이도록 농장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장의 자돈 육성 폐사율과 그 다음에 전출 체중, 그 다음에 출하일령에 대한 손실 비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엔 농장의 각 질병별로 얼마큼 손실이 나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내 상황에서의 서코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적 피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코바이러스 피해는 첫 번째로 서코바이러스가 변이해서 현재 백신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랑, 그 다음에 서코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서코백신 제품을 변경했을 때 보통 서코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거든요.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제 경험상에서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백신들이 서코바이러스를 표의돼서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서코백신 접종을 안 했을 때 몇몇 농장들이 생각보다 서코백신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서코백신을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 서코백신을 뺐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서코백신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좀만 저렴하면 서코백신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서코백신을 바꿨을 때 얼마만큼 피해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서코백신을 접종을 중단한 농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농장이 위생도가 높아요. PRLS도 음성이고 흉막도 음성이고 마이코도 혈청적으로 다 음성이다 보니까 아무런 질병이 없죠. 폐사율도 2% 이내에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농장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고민을 하죠. 어떤 비용을 줄일까? 약품비를 보니 서코백신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서코백신을 한번 빼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10주간 이 농장은 서코백신을 접종을 중단했고요. 중단한 이후에 자돈사 폐사율, 자돈 전출 체중을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접종하지 않은 동군과 접종한 동군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1년간 서코백신 접종 비용 1,60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했죠. 결과입니다. 자돈사 폐사율은 서코백신 접종 동군 같은 경우는 2.2%, 비접종 동군 같은 게 2.3%. 서코바이러스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흉막이랑 마이코, PRS, 다른 질병도 없고 새로 지어진 돈사다 보니까 이 서코바이러스가 생각보다 피해가 덜 입혀서 실제 접종을 안 해서 거의 손해는 배치당 53,000원, 5개 배치를 실험해서 2주간 걸리다 보니까 26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됐고요. 실제 서코백신을 안 하고 나서 자돈 전출 체중은 이 서코백신 접종한 동군에서 29.1kg, 비접종한 동군은 30.9kg 나갔어요. 왜 비접종한 동군이 체중이 더 높았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 자돈을 잡지 않으면서 백신을 안 하고 주사 치료를 안 하면서 덜 건드리면서 생기는 증체의 증가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 출하 지연에 대한 이 이득을 봤을 때는 한 14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총 백신 비용 68만 7천 원까지 합산하면 배치별로는 약 200만 원 정도, 한 배치에 200만 원 정도 이득을 받고 전체 5개 배치를 했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받습니다. 실제 서코백신 안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육성사에 넘어갔죠.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자돈을 전출하는 농장이다 보니까 이 자돈사 위탁장이 전출함으로써 폐사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 서코백신을 접종한 데에서는 위탁장 폐사율은 3.2%였는데 접종하지 않은 동군은 7.5%예요. 실제 폐사 도수를 보면 서코백신을 접종한 동군은 18두, 비접종한 동군은 41두로 한 3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한 배치당 손해본 비용은 한 570만 원 정도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5개 배치를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총 2,800만 원 정도 손해를 봐서 서코백신 1년 동안 한 1,600만 원 줄이겠다고 신행을 했는데 실제는 이제 이 딱 10주간 실험만을 해서 1,800만 원 손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코백신을 아무리 위생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빼면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서코 백신을 빼지 않고 자돈에 꾸준히 접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코 백신 가격 때문에 이제 서코 백신 기존에 쓰던 거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배치만 바로 실험해서 농장 사장님이 이거만의 효과가 괜찮으면 이 백신을 바꾸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A사 제품은 접종했고 폐사율 1.9% 좋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제품이 비백신사로 이제 바꿨더니 바로 자동차 폐사율이 7.1%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배치 실험 때문에 서코 백신 10% 주려고 했다가 뭐 300만 원의 손해를 바로 발생되게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코 백신은 절대 가격 때문에 변경하는 건 위험합니다. 만약에 뭐 인맥 때문에 꼭 바꿔줘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배치 실험해 보시고 적용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코 바이러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면, 서코 백신은 다른 농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국내에 가장 많이 쓰는 효과적인 백신을 꼭 사용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서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과 단순 항체가 때문에 백신 변경을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농장의 폐사율과 증체를 보고 평가해서 백신을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꼭 수의사와 상의해서 농장에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지역은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경제적 피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서코 마이코를 합제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이코 백신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담당하는 종동장 같은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 음성동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마이코가 경제적 피해를 덜 입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음성동군에서 양성동군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실제 농장에서 얼마큼 피해가 발생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장은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음성이었는데 양성 전환되자마자 자동차 폐사율이 4개월간 20%가 증가됐습니다. 실제 농장 평균 PSY를 23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 20%의 자돈 손실은 모돈 두당 4.6도의 손실이 발생되고요. 뭐 자돈 가치를 평균 1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모돈당 15만 3천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이건 단순히 폐사율만 했을 때 모돈 두당 손실이고요. 마이코플라즈마 양성 전환되면 이 증체 손실도 가져옵니다. 이전 대비 14.1일 정도의 출하일령, 약 출하일령 2주 정도가 지연이 되고요. 이에 대한 손실은 모돈 두당 21만 7,140원으로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동군이 양성 동군 전환 시 대략적으로 37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돼서 모돈 200두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6,700만 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실이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반 농장 같은 경우는 뭐 양성인 농장이 많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이코플라즈마가 새로 유입되더라도 백신이 충분히 방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이 발생되지 않죠. 그러나 이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동군에서는 이 모돈 두당 37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근데 모든 농장이 이 정도 피해를 발생되진 않아요. 농장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도 이 스트레인이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성이 센 스트레인과 병원성이 약한 스트레인에 따라서도 이 증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경험한 두 번째 농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농장은 이 출하령이 14일 전 됐는데, 이 두 번째 농장 같은 경우는 실제 모니터를 했을 때 2021년 말에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됐는데 실제 출하령은 5.1일 지연됐고요. 실제 폐사율도 이후 폐사율 봤을 때도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일 때 1.5%,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양성 전환돼서 3.5%, 한 3배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뭐 3.5%대로 그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전 20%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마다 마이코플라즈마가 유입되다 하더라도 이 증상은 다를 수 있고 피해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첫 번째 농장 같은 경우는 연간 모돈 두당 33번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두 번째 농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9만 1,000원밖에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의 시스템에 따라서 마이코플라즈마의 스트레인에 따라서도 농장의 피해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마이코플라즈마가 상지한 농장이 우리나라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인 농장과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양성인데 백신이라는 농장의 이 경제성 비교를 해보면, 그 출하일령 같은 경우에는 5.3일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백신 비용은 추가적으로 1,100원 정도 더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예 마이코플라즈마 없는 농장과 있는 농장의 비용 차이를 비교해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음성인 농장에서는 모돈 두당 26만 9천원 정도의 이득을 더 볼 수 있고요. 출하 두당으로 따지면 13,000원 정도의 더 추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비육 두당 보통 수익이 5만 원, 많을 때는 7만 원까지 나타나는데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이라고 하면 13,000원의 출하두당 이익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많게는 20%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없으면 양성전환되면 더 큰 피해를 입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성농장인 경우에는 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도 음성화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흉막폐렴에 대한 경제적 피해입니다. 아직까지는 제 경험에 흉막폐렴이 음성이었다 양성전환되는 케이스는 못 봤고 실제 이제 흉막폐렴의 양성인 농장과 흉막폐렴을 계속 음성으로 유지한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농장을 비교해 보면 실제 출하일령의 1년 동안 차이는 7.7일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걸 경제적으로 분석하면 비육말기 사료 비용 700원을 했을 때 출하두당 16,170원, 그래서 MSI 22두 기준하면 연간 모돈당 35만 5천원 정도의 흉막폐렴 음성동물의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막폐렴도 음성동물 유지하고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장에 비해 비육두당 20-30%의 수익을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PRS입니다. PRS의 경제적 손실은 워낙 많은 자료 나와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PRS는 음성 농장에서 양성 농장으로 전환되면 모돈 두당 81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돈 200두 농장인데 우리 농장이 음성 농장이다. 근데 PRS가 들어왔다. 그러면 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액 대비로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손해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장들이 PRS 백신을 하죠. 그냥 PRS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백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PRS를 백신한 농장에서 새로 PRS가 유입되면 모돈 두당 약 26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되고요. 모돈 200두 기준으로 하면 약 5,2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RS 유입만 안 시키는 것만으로도 연에 5,2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농장에서는 3주간 간격으로 매달 접종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농장에서는 이제 PRS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시키는 것도 농장에 매년 수익을 발생시켜주니까 이 차단 방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의사들과 함께 차단 방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이 PRS 상태에 대해서는 음성에서 양성 전환됐을 때는 모돈 두당 81만 원 손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제 경험상에서는 음성에서 양성 전환됐을 때는 21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데미가 상황은 P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 농장에서 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감염이 된다 그러면 약 26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흉막폐렴이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있고 없고에 대한 피해를 보시면 출하두당 흉막폐렴 같은 경우는 16,000원, 그다음 마이코플라즈마는 13,000원 정도 더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농장에서 꼭 해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자돈사 폐사율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 자돈사를 가보면 생각보다 농장에서 수세를 하거나 슬러리 피트를 비우는 농장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농장에서 백신을 쓰거나 항생제를 쓰는 질병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유자돈들이 돈사에 들어갔을 때 슬러리 피트가 비워지고 깨끗하게 수세된 돈사 같은 경우에는 폐사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비 2배 이상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반 농장 가보면 생각보다 자돈사에 들어가는 자돈들이 컨티뉴스 플로우가 된 농장들은 기존 돼지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거나 수세를 안 되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그대로 이유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폐사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 우리 농장은 돈분 처리가 어려워서 슬러리 못 비운다 하더라도 돈분 처리세를 증량시키든 방법을 써서 슬러리나 피트 비우기만 하더라도 자돈사 폐사율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장에서는 자돈사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 백신, 항생제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자돈사 피트, 슬러리를 한번 비워보고 수세해보는 것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돈사 폐사율이 보통 2%, 육성 폐사율이 3% 유지하는 농장을 보면 대부분 다 수세를 해요. 수세 없이 들어가면 대부분 기존 바이러스를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입식하고 초기 2주의 폐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이 기본적인 수세 관리만 잘 해주시면 이 폐사율을 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장에서 흔히 있는 질병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농장에서 실제 질병이 농장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자동차 슬러리 피트 비우기, 그 다음에 수세 한번 해보시면 자동차 폐설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주니까 이런 방법들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